네, 저는 부안군 청년업센터와 그리고 부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담당해서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뭐 청년층의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뭐 시설이 노후화됐다든지 그런 생활 인프라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안군은 이제 재작년에 청년업센터를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이고, 또 읍내 일대를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제 좀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부안 버스터미널 그 인근의 이 지역을 이제 재생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 지역은 시설이 낙후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여인숙촌이어서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본 결과 뭐 폐건물을 살려서 예술 공방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그 청년 플랫폼을 개설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분이 있는데요. 그 청년 플랫폼에서 이제 미술 공방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안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대학 때문에 상경을 하셨다가 다시 부안으로 되돌아온 케이스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을 때는 뭐 좀 깝깝하고 기계처럼 이제 자신이 다루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부안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좀 환대를 해주고 또 좀 사람답게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에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거 익명은 부정되는 거 맞죠? 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채석강 근처의 카페인 봄의 언니네를 담당했었어요. 지방의 매력과 서울의 편리함을 갖추고 있는 로컬 카페는 지역의 장소사전으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했고, 인터넷 리뷰에서 카페 때문에 지방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카페에 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사 장소로 선정하게 됐어요. 저희가 답사지로 선정한 봄의 언니네는 지역의 폐가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역 농가와 연계가 되어서 개화 간척지 농산물을 사용하고 전라북도의 방식으로 식혜를 빚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봄의 언니네에서는 사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주로 주말에는 관광객이, 평일에는 지역 주민이 카페를 찾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관광객의 경우에는 채석강을 방문하고 카페에 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리뷰처럼 카페 때문에 지방을 찾는다기보다는 관광지를 방문하고 잠깐 휴식할 목적으로 근처의 카페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로컬 카페 때문에 지방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답변을 얻을 수 있었어요. 봄의 언니네 사장님과의 인터뷰 중에 예상치 못했던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앞서 청년지원사업센터에 방문했었는데 그곳에서는 쭉 부안에서 일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봄의 언니네 사장님께서는 빠르게 돈을 벌어 서울로 가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앞서 들었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라 다양한 관점에서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화오리는 전라북도 정읍시 이제 신태인읍에 있는 마을로,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으로, 거기 자체가 김제 평야가 있어가지고 먹을 것도 되게 풍부했고, 이 답사 주제가 지역 가치 발굴, 지역에 이제 가치 있는 것을 보러 가는 이제 취지였는데, 그쪽에는 이제 어떤 역사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독특한 경관이나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화오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 봤냐고 하면은 뭐
생각보다 사실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갔는데, 사실 가면은 진짜 너무 볼 게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딱 올라갔을 때 거기가 구마모토 류헤이라는 이제 일본인이, 되게 대지주인 일본인이 살았던 곳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딱 마을에 이제 도착을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당산나무가 있는 좀 고지가 높은 곳에 이제 그 자리를 잡고, 그래서 거기에 그 밑으로 이제 대지주니까 그 수탈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자기 집 저택 밑으로 뭐 농산과장 아니면 격리과장 이런 집을 이렇게 두고, 그 밑에 뭐 일본인 숙소 아니면은 이제 그 인부들 숙소 같은 거를 일본식으로 이제 짓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잘 남아 있고, 그리고 사실 리모델링을 최근에 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전까지는 되게 그 방치돼 있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실제로 그 화호 우체국이라는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관리 보존이 안 돼가지고 멸실된 상태고, 그래도 구마모토 류에이 저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조금 관광지 혹은 게스트하우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쪽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뭐 어떻게 활용될지는 뭐 나중에 뭐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것 같아가지고, 예, 재밌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 얘기만 했나요? 저는 정읍시내와 쌍화차 거리를 담당했었습니다. 답사를 가기 전에 정읍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시 홈페이지나 블로그, 기사와 같은 곳에서 단풍미락이나 쌍화차 거리 등 특산품을 관광자원의 한 요소로 홍보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특산품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샘골 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샘골 시장은 전라북도 내에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며 100년의 전통이 있는 시장입니다. 샘골 시장과 읍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특산품과 관련된 특색은 딱히 발견할 수 없었고, 여타 다른 시장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정읍에서 관광자원의 한 요소로 특산품을 밀고 있던 것으로 보아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정읍의 현실에 약간 괴리가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설의 쌍화차 거리를 방문했는데요. 전설의 쌍화차 거리는 약 10여 개의 전통찻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이래라는 가게의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읍의 쌍화차 거리와 같이 이런 특화 거리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된다면 지역 재생에 도움이 되고 상인들 또한 이득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거의 저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역 특화 거리를 만들면 일시적인 붐은 일어나겠지만 이후 점차 쇠퇴할 것이며, 그렇기에 특화 거리로는 상하차 흥행과 도시 재생 둘 다 있어서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셨습니다. 현장 답사를 해보니 읍내와 시장의 모습, 특화 거리에 대한 현업자의 생각 등이 있어서 답사 전 제가 생각하고 예측했던 것과는 차이가 꽤 있었습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 새롭게 알 수 있게 된 것이라 특히 의미가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답사 진짜 너무 좋았어요. 대박 땅땅. 그래서 뭐 어쩔 건데.